하고 최대한 빠르게 끝내보겠습니다. 네. 네, 간단히 소개드리면 저는 강원과학고등학교 조기졸업했고요. 네, 그리고 대치에서 수업을 좀 오래 하다가 경험하고 저희 신혼집 창동도 얻어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이제 저는 여기서 수업하고 저희 남편도 수학 강사예요. 저희 남편은 대치동으로 계속 수업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업을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네이버에 문소정 수학 치면 제 블로그 있어요. 거기 다 올려드릴 거라서 사진 찍으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네,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 나중에 블로그 다시 검색해보면 이 내용 그대로 올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학생이랑 저랑 이제 주고받은 DM인데 뭐 이런 것들 잠시만요. 네, 저희 학생이랑 제가 이제 DM 주고받다가 학생이 지금까지 다녔던 수학 학원 쌤들 중에 최고라고 해서 제가 뭐가 그렇게 좋냐? 네, 그랬더니 네, 문제 차근차근 잘 알려준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네, 이해 안 돼도 집에 가서 다시 풀어보고 이해되면 선생님 설명이 정말 친절했다고 깨닫는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어떤 점이 좋냐, 내 수업이 어떤 점이 좋아?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문제가 어떤 건지를 명확하게 알려준다고. 그러니까 다른 학원에서는 그냥 문제를 풀거나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좀 많이 풀었었는데 제가 이제 문제 구조나 여기 이 단원에서 왜 하필 이걸 물어보고 좀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좀 디테일하게 많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뭘 공부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서 정말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재현고 학생들이니까 제가 또 재현고 좀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시험 스타일도 저 좀 잘 맞고요. 저희 재현고 어머니거든요. 학원 다니면서 이 학생한테 처음으로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선생님한테 계속 배우고 싶다는 말을 들었다고. 남학생인데 저도 이 학생 맨날 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있다가 가서 저 이런 얘기를 했는 줄 몰랐는데 제가 이게 정말 좀 좋더라고요. 학생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게. 근데 그게 그냥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뭐 그냥 애정있게 수업한다 이런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실력으로 증명하거든요. 이 친구 재영고에서 공부 꽤 잘하는 친구였고요. 수학 때문에 항상 좀 힘들어하던 친구였대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기 전에는 다른 과목 다 1등급이고 수학만 2등급, 지금 고3 올라가는 친구거든요. 9등급제 하에서 2등급이었었는데 저랑 수업하고 드디어 수학도 1등급을 찍은 학생입니다. 네, 그래서 학생이 뭐 물론 제가 애정있게 가르쳐주고 이런 것도 참 좋았겠지만 일단 성적이 잘 올라서 네, 그래서 제 수업을 또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 학생이 저한테 후기를 써줬어요. 그래서 좀 보여드리면 어려운 문제를 복잡하게 안 가고 핵심만 잡아서 간단하게 풀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해가 된다. 그래서 애들이 좀 문제 보면 막막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좀 실마리를 제시를 하면서 그래서 아이들한테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제가 좀 자세히 알려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식을 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아이들한테 좀 납득을 시켜가면서 그래서 이제 고등개념 처음 배울 때 부담이 훨씬 덜했다고 그렇기도 하고 제가 또 풀이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풀이를 좀 많이 알려주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마다 이제 쓸 수 있는 풀이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실수를 줄이는 방법, 뭐 써먹기 좋은 풀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같이 알려주면서 이 시험 성적을 잘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훈련을 제가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질문하기도 좋고 이 학생이 별로 저한테 질문을 많이 안 했는데 그래도 분위기가 편해서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래서 저의 수업을 너무 추천한다고 근데 또 재영고 학생이 추천을 하니까 제가 이제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재현고 시험 스타일이 저는 좋거든요. 근데 좋다는 게 그냥 뭐 대비를 하기 편하다가 아니라 재현고 시험지를 보면 항상 느끼는 점이 뭐냐면 선생님들이 입시에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대학을 잘 보내려고 하신다라는 느낌을 좀 받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공통 수학이지만 수능에 좀 연계가 되는 단원들에서 굉장히 깊이 있는 문제를 많이 내시고요. 그리고 수원이나 수투도 수능 특강을 수원, 수투 같은 경우에 2학년들, 그러니까 지금은 대술 미적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과목들이 2학년 때 배우지만 부교재를 수능 특강으로 하세요. 수능 특강은 사실 3학년들 교재인데 그거를 2학년 때 미리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교재를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아이들이 2학년 때부터 좀 수능 준비를 탄탄히 할 수 있게끔 학교 커리를 좀 그런 식으로 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연고 커리를 잘 따라가면 대학을 잘 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시키는 거 좀 열심히 해라.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재연고 문제들 중에서 이제 저희 수업 교재에서 이제 유사한 것들 잘 나왔고요. 네, 그리고 뭐 교육청 기출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이거 풀이를 한 3개 정도 아이들한테 알려줘요. 그래서 실전에서 해설지에 있는 풀이, 그 다음에 이제 실전에서 좀 써먹을 수 있는 풀이, 그 다음에 한 줄 풀이, 이런 식으로 좀 아이들한테 알려주면서 시험날 좀 긴장하지 않고 바로바로 풀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재연고 작년 25년 중간고사 분석지고요. 공통수학 1이랑 수상이랑 교육과정이 바뀌기는 했지만 단어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학교들이랑 좀 비교를 해서 재연고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앞부분에 어려운 문제를 하나씩 좀 배치를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흰색이 이제 무난한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흰색이 쭉 있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단계가 올라가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험지는 좀 그래야 되는데 앞부분에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하나씩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체감하는 난이도가 갑자기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이제 시험지여도 순서만 좀 바꿔도 아이들이 훨씬 어렵게 느끼는, 네, 그래서 좀 실전 적응력 같은 걸 좀 많이 길러줘야 되는, 네, 그런 시험지입니다. 그리고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통수학 1으로 바뀌면서 등급 이 퍼센트도 바뀌었잖아요. 그전에는 4%가 1등급이었고 10%가 이제 1등급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시험이 조금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시험 난이도는 비슷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걸 신경 안 쓰시고 이제 그냥 이제 이 정도 수준까지를 공부하라고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옆에 서랍을 하고 왔는데 서랍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전적인 문제 많이 내세요. 그러니까 그냥 을에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예측 가능한 그런 것들을 많이 내는데 재현은 좀 신유형도 굉장히 많이 내세요. 그래서 공부를 좀 아이들이 이제 좀 샅샅이 많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뭐 시중 문제지 뭐 쌤 풀고 뭐 마플 풀고 이렇게 해서만은 대비가 좀 안 되는 그런 유형들이 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이나 심화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폭넓게 다루면서 아이들이 시험 적응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야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지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달리기 같은 거에 비교를 하면 이제 뭐 만약에 마라톤을 달려야 되면 처음에 평지 쭉 있다가 중간에 이렇게 약간 오르막 좀 있고 이렇게 이런 시험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시작하자마자 막 가파른 길이 나오고 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러면 체력 소모가 엄청 심하잖아요. 똑같은 길이어도 좀 시험지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푸는 그런 연습들을 아이들한테 좀 많이 시켜줘야 되는 그런 시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각각 단원별로 좀 뜯어보면요. 지금 색깔로 구별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중상 정도,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최고 난도 문제고요. 대신에 재연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험 문제수가 그래도 21문제 정도 되거든요. 서랍을 같은 경우에는 뭐 17문제, 18문제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실수가 조금 치명적일 수도 있는데 재연고는 이제 좀 실력대로 그래도 나오기는 하는 그런 시험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들은 좀 낯설기는 하지만 좀 침착하게 하면 풀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연습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실전에서 어떻게 내가 빨리빨리 치고 나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훈련하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올림포스 유형편 이런 ABS 교재에서도 종종 내시고요. 그리고 또 예전 기출들도 선생님이 참고하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 출처가 좀 잘 안 보여가지고 어떤가 싶었는데 예전에 대진여고 문제들도 선생님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서 그렇게 내시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상난이도 문제는 고난이도 심화 유형이나 좀 스킬 학습 같은 것들을 좀 해줘야 돼요. 특히 뭐 복소수 같은 경우에는 뭐 복소 평면 이런 것들 좀 교육과정을 살짝 벗어나는 내용들도 아이들이 습득을 하면 교육과정 안에서 풀면 한 5분 정도 걸리는데 그런 스킬을 습득하면 좀 한 1분 30초 정도 안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출제 스타일을 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수능에 좀 중요한 내용들을 좀 깊이 있게 내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좀 제대로 하면 앞으로 이제 수능까지 아이들이 좀 탄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시험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림포스 유형편이나 그리고 이 내신 하이엔드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선 잘 쓰시지 않는데 대치동에서는 상위권 아이들이 많이 푸는 문제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도 선생님들이 이제 좀 부지런히 찾아서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이 내신 하이엔드도 그렇고 이 극상위권이 푸는 문제지가 한 5-6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 아이들한테 수업 시간에 풀리기는 하는데 특히 이런 최고 난이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2차 방정식, 2차 함수, 인수분해 이런 식으로 좀 고르게 나오기도 하고 수능이랑 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내세요. 그런데
이 대치동 기출이나 아이들이 푸는 이런 문제집 같은 데에서 선생님들이 좀 많이 내시는데 이 문제지가 좀 많아요. 대여섯 개 정도 되는데 아이들이 시험 기간에 이걸 다 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야말로 이제 저 같은 전문가의 좀 엄선이 필요한 이런 문제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아이들이 다 풀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안 되니까 시험에 나올 것만 제가 좀 골라서 따로 묶어가지고 자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올림포스 문항도 1등급 수학 아까 말씀드렸던 뭐 내신 아이엔드 절대 등급, TOT 뭐 이런 것들 이제 쭉 해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원과 아이들 시험 대비를 내가 어떻게 해주냐면 일단 첫 번째로 학기 중 수업을 할 때 개념을 쭉 하고 문제풀이 쭉 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면 아이들이 좀 내가 배운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개념 수업을 하고 그 옆에 바로 학교 기출을 붙여놔요. 그래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내가 배운 내용을 여기에 바로 적용해 보면서 아 시험 이렇게 나오는구나 좀 이렇게 좀 응용력을 기를 수 있게 그리고 이렇게 해야 시간도 절약되고 좀 전략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재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랑 같이 이제 교재 작업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짜임새 있게 교재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남학생들이라서 사실 이런 거 잘 못하잖아요, 남자애들이. 제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제가. 8살 차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남동생, 이제 제가 뭐 거의, 저는 이제 제가 키우다시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자애들 보면 참 이렇게 꼼꼼하지 못하고, 좀 잘 챙겼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그렇잖아요. 특히 오답노트 같은 것도 틀렸으면 좀 다시 한번 풀어보고 이제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그걸 너무 안 챙기니까 제가 그냥 조교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해서 아이들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줘요. 근데 만들어서 주는데 이런 오답 문제를 보면 아이들이 한번 풀어가지고 오답이면 제가 이제 다시 풀어주잖아요. 그럼 다시 풀어보라고 하면 어떤 애들은 막 답을 외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풀이 과정을 외워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 과정을 쓰기는 썼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애들이 모르고 그냥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확인해 볼 수 있게 옆에 항상 유사 문제를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얘가 진짜로 이 문제를 확인을 했는지 이렇게 쌍둥이 문제로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오답 노트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이들이 물론 우리 학교 내신도 중요하지만 결국 대학교에 갈 때에는 많은 전국에 있는 아이들과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의 경쟁자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의 문제까지를 푸는지를 또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본인 학교 기출에 그치지 않고 조금 더 이제 심화 유형이나 뭐 이제 인근 학교들 아니면 뭐 대치동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우리 학교와 비슷한 수준의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아이들한테 이런 문제도 나온다 이런 것들도 제가 수업 시간에 소개를 많이 하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을 좀 특히 남학생들, 어머님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남학생이랑 굉장히 상담을 길게 했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요즘에 고민이 뭐야, 뭐 너 왜 이렇게 요즘에 공부를 안 해? 이러면서 한 40분을 상담을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해보자, 뭐 이제 이러고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애가 요즘에 공부를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 얘기 다 했는데 이랬더니 그래요? 이러면서 집에서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애들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그냥 문자로 다 보내드려요. 남학생들이 집에 가서 아무 얘기도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뭐 테스트 어떻게 했고 뭐 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이고 무슨 수업했고 그 다음에 뭐 숙제 어떻게 했는지 숙제 잘 했는지 몇 %인지 이런 것들을 다 문자로 보내드려서 아이들이 이제 그냥 보내주시기만 하면 제가 이제 열심히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항상 이렇게 상태를 업데이트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 되어야 또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학원에 갔으니까 의뢰 잘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또 얼마나 습득을 하고 있고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좀 받아보셔야 되니까. 그리고 또 요즘에는 AI 같은 걸로 아이들 상태 체크하기도 너무 좋거든요. 데이터 다루기가 좋아서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한테 항상 열심히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학교 시험 같은 거 아까 그 난이도가 이렇게 좀 천차만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걸 그냥 자 실전 가서 열심히 풀어야 돼 이러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실제 학교 시험지 같은 것들을 아이들한테 풀려보면서 제가 이렇게 옆에 가서 관찰도 해요. 어디서 얘가 시간을 많이 쓰나. 그리고 사실 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시험 이제 위에 혹시 누나나 이제 형이 있으면 아시겠지만 평균이 한 40점대 정도 나오고요. 고등학교 시험은 1등급 컷은 70 후반에서 80 초반 이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5등급 제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중학교 때처럼 열심히 하면 100점 받고 이런 시험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실전에 가서 버릴 문제도 빨리 골라야 되거든요. 한두 문제 정도는 버리고 가도 사실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훈련까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훈련을 안 하면 아이들이 앞에 난이도의 문제에서 막 잡혀가지고 뒷부분을 못 가거나 좀 이런 것들도 많아서 제가 이제 이 실전 훈련을 굉장히 아이들한테 열심히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저희가 이제 개념을 가다가 3월 말 정도쯤 되면 실제 시험 50분 재고 제가 풀리고요. 그러다가 시간을 조금씩 줄여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그 실전의 긴박함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어서 이렇게 시간을 줄여가면서 그리고 OMR을 체크도 시키고 서술형 답안지까지 시험 때처럼 완벽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이 자기의 기량을 다 발휘하고 올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이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참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하는데 제가 봤을 때도 아이가 그 정도 기량은 아닌데 항상 시험을 좀 못 봐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아이가 긴장해서 뭐 이제 시험에 좀 약해서가 아니라 이런 실전 훈련들이 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잡아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뭐 많이 시켜요. 애들한테 이거저거 많이 시키는데 복습 테스트도 보거든요. 이거는 수업 전에 10분이면 딱 봐요. 10분이면 보는데 뭐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풀었던 문제를 그대로 내요. 그대로 내면 아이들이 다 맞아야 되는데 다 안 맞더라고요. 10문제를 내는데 제가 이거를 왜 처음에 시작했냐면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그냥 열심히 설명을 했거든요. 열심히 설명 맞아? 얼마야? 막 이러면서 3이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끄덕끄덕 하면서 들었는데 그 친구가 다음날에 저한테 와가지고 그 문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제 이거 했잖아. 이랬더니 그래요? 이러더라고요.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어제 했는 건 기억이 났는데 뭐 여기서부터 잘 모르겠 이게 아니라 정말 막 전생에 있었던 일이라는 표정으로 막 그래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거기 충격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거를 숫자도 하나도 안 바꾸고 그대로 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답을 외워와도 좋다. 그렇게라도 너가 책을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으면 선생님은 그걸로 만족해 라고 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착해서 답을 외우진 않고 많이 틀려요. 많이 틀리면 이제 저한테 이제 잔소리 듣고 다시 제 시험 보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해설해줄 정도면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꼭 알고 넘어가게끔 이런 식으로 시스템으로 안착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시험 기간쯤 되면 자기 약한 거 체크해라. 거기에 이제 문제 주겠다.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 약점들 이렇게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문제들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답노트 같은 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답노트를 막 다른 학교 기출도 사실 풀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학교 기출을 풀어보면 그래 봐야 끼케야 4개년 5개년이니까 애들도 문제를 막 외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른 아이들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고 저는 이게 연합반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학교반은 물론 국어, 영어는 본문이 다르니까 학교반이 꼭 있어야 되지만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학교반이라는 이 이름 하에 같은 재연고 학생인데 1등급부터 4, 5등급이 같이 수업을 듣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반 레벨이 나뉘어져 있으면 나랑 비슷한 수준의 친구들과 같이 수업을 들을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면서 실력을 조금 더 올릴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다른 친구들 오답도 모아가지고 다른 친구들한테 주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답 노트를 정말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오답을 다 모아가지고 시험 직전에 이걸 다시 묶어서 줘요. 시험 한 2주 전쯤 되면 오답을 쫙 묶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주고 이제 이것만 풀고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모르는 부분을 보완을 해야 그게 점수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답을 계속 시키거든요. 아이들이 오답하기 참 싫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모르는 내용이잖아요. 아는 걸 풀고 싶지 사실 모르는 걸 풀기 싫어하기 때문에 억지로 정말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걸 계속 시키는데 이게 점수 올리는데 직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들 막 붙잡고 엄청 시키거든요. 남자애들 좀 엄청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불러가지고 막 하고 제가 막 째려보고 막 이러면서 애들이랑 막 들들 볶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오답을 시키면 결국 점수가 잘 나와요. 언제 한 번은 어떤 남학생이 저랑 일요일 하루 종일 8시간인가 앉아가지고 저랑 이걸 했어요. 너무 숙제를 안 해가지고 옆에 앉혀놓고 저는 이제 막 일하고 이러면서 8시간 동안 쌤 저 진짜 다 하고 가요? 다 하고 가요? 이래가지고 이제 계속 시켰거든요. 제가 밥도 사줬어요. 밥도 사주고 자 해? 먹어? 이러면서 이제 해가지고 막 시켰더니 얘가 일어나면서 눈으로 막 저한테 욕하는 거예요. 눈으로 막 저한테 욕하면서
쌤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이러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선생님이 욕먹으면 잘하고 있는 거라서 제가 이러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나가면서 제가 진짜 시험을 잘 봐서 친구들을 다 데리고 올게요. 이 고통을 저만 맛볼 순 없어요. 이러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남학생들이랑 또 그런 식으로 제가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남동생이 있어가지고 남자애들한테 절대 쫄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개념서, 워크북 이렇게 되어 있고 잘 따라오는 친구들한테는 심화 워크북을 좀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직보자료를 시험을 보러 가면 이때까지 공부했던 걸 좀 잘 모아서 잘 가지고 가서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남자애들이 몸만 가더라고요. 학교에 몸만 가가지고 너무 막 답답해서 아니 공부한 걸 들고 가야지. 오답 노트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냥 몸만 빨려 가가지고 보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직보 자료를 아예 만들어서 이거 제본을 해서 줘요. 이거 들고 가라고. 이제 그러니까 프린트가 막 쌓여 있으니까 거기에서 막 골라가지고 왜 자기가 막 모르는 거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봐야 되는데 애들 그거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 만들어서 서술형 답안지 이런 것도 여기다가 해주고, 그 다음에 학교에 가면 시험을 보면 이제 약간 좀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면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가서 문제 좀 풀고 시험 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뭐 듣고 가면 놀잖아요. 그래서 앞에 예열 문제까지 제가 붙여가지고 직본날도 좀 이렇게 잘 챙겨갈 수 있게, 특히 남학생들은 이게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이들 공부 습관 잡는 거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여기 교실이죠. 네, 여기 교실에 저희 아이들인데,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딱 앉아있으면 저희 실장님이 그러셨어요. 저한테 어떻게 다른 반 애들은 학원에 오면 막 정수기 앞에서 떠들고 놀고 이러기 바쁜데 선생님 반 아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칠판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날 해야 될 걸 막 써놔요. 오답 노트 제출, 뭐 복습 테스트 보고, 워크북 뭐 하고, 채점하고, 뭐 모의고사 보고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애들이 오자마자 이제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딱 앉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연합 분위기가 잘 되어 있는 게 저희 반의 이제 자랑이라서 제가 너무 아이들이 예뻐가지고 이렇게 한번 찍어봤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쪽 교실인데 저희 지금 겨울방학 때 제가 아침에 아이들 부르고 있거든요. 저만 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힘든데 그래도 아이들 아침에 부르는데 그 이유가 저는 지금 아이를 보면 이 친구랑 그래도 쭉 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얘가 그냥 한두 달 듣다 나갈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이 친구랑 쭉 가야 되는데 이 방학을 너무 허비하고 있으면 학기 중에 저도 힘들고 얘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방학 때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서 아침 수업 없을 때 제가 부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자습하라고 하고, 근데 그냥 오라고 하면 또 안 오니까 제가 또 상품을 걸어서 10번 오면 커피 주고 막 20명 오면 치킨 주고 막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상품도 걸어가지고 아침에 와서 이렇게 공부하라고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식으로 공부 좀 습관을 잡아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감사 인사. 네, 그리고 특히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좀 설문조사 했을 때 오답 관리 부분 만족스럽다는 말씀 많이 하셨고요. 네, 그리고 플래너. 또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참 뭘 많이 시키죠. 저가 일단 플래너를 쓰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플래너를 써가지고 지금까지 쭉 쓰고 있어요. 제가 다이어리를 쓰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강력하게 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학생들 이제 따라서 이쁘게 쓰기도 하고, 제가 남학생들은 항상 수학 이렇게 써요. 그래서 제가 수학 이렇게 쓰면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러면서 이제 막 고쳐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남학생들이 특히 좀 이렇게 스케줄을 짜는 것들이 좀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숙제를 몰아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또 밤새서 하고. 근데 제가 뭐가 제일 안타까웠냐면 아이들이 금요일 밤이 되면 밤을 새요. 토요일, 일요일에 학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밤에 밤을 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토요일 아침에 과학 수업 같은 게 있으면 가서 조는 거예요. 가서 졸면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수업인데 가가지고 밤새 숙제하고 가서 졸고 와가지고 수업 내용은 하나도 모르고 그럼 숙제를 또 해야 되고 이러니까 애들이 또 공부를 집에서 더 더블로 해야 되고 이런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좀 스케줄을 잘 짜가지고 숙제를 좀 미리미리 해라 이제 이런 걸 알려주고 싶어서 쓰라고 하는데, 남학생들은 또 이제 잘 대충 안 쓰고 이러지만 제가 열심히 또 닥달을 하면서 쓰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프라임반은 입반 테스트 있고요. 그리고 브릿지반 있고, 그 다음에 시간표는 학원에 문의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학기 중에 아까 제가 막 학생 앉혀가지고 문제 풀었다고 하듯이 제가 클리닉도 굉장히 많이 부르고 있는데요. 아이들 보통 클리닉 가라고 하면 잘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한 번도 안 온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째거나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 없는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클리닉을 그냥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아이들 이렇게 시간별로 쪼개서 부르고요. 제가 한 번에 케어할 수 있는 아이들은 3명에서 5명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수업 때는 또 수업 진도를 나가지만 제가 아이들 또 개별적으로 좀 봐야 얘의 약점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클리닉을 조금 쪼개서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클리닉을 아까 복습 테스트 못 봤으면 너 테스트 다시 봐. 숙제 안 해왔으면 숙제하고 가. 이런 식으로 좀 클리닉에 이름을 붙여주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때그때 맞춰서 잘 오더라고요. 불만사항 없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기 중에도 좀 촘촘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맡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아이들 닥달해 가면서 성적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